진행을 위해서 토론자와 자장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대학교 김방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시간들 이제 토론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한 맥시멈 한 50분 정도 5시까지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4시 50분 정도까지 아마 시간이 좀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5분 또 마지막에 또 한번 발표를 해주셔서 6분이 발표를 해주셨고 또 기조강연까지 하면은 7분 발표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 토론이 지금 3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정 토론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들 답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플로아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듣고 나머지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이제 김탁 선생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예. 지정 토론이 아니라서 일단 여기 토론자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한 5분 정도씩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학주 선생님께서는 지금 발표를 해주셔서 두 번째 토론자의 나는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호상입니다. 사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면서 어떤 정제된 이야기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십사 하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토론도 지정 토론이 아닌 자유 토론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 역사 활용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의외로 또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앞선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제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운동을 그래도 주도를 하셨던 중심적인 인물인 월곡 차경석 선생은 태어나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흔적들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특히 월곡 선생이 태어나셨던 곳이 고창군 부안면 연길이입니다. 이 집이 90년대까지 남아 있었고 또 이 집에서 살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와보니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코미디언 김지선이라고 여성 코미디언 할머니 되신 분이고요. 또 이 김지선이라는 분도 여기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게 집 구조를. 그래서 이 탄생지인 고창군 부안면 연길이의 탄생지에다가 자그마한 어떤 기념 표지석이라도 이렇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급적이면은 또 생가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생가도 제가 또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좀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누차에 걸쳐서 김지영 박사님도 종교박물관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은
정말로 그 정읍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많은 민족 종교가 몰려 있는 곳은 전국에 없습니다. 무슨 이제 계룡산이라든지 무악산, 또 이 정읍의 삼신산, 이밤산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민족 종교 비조가 태어났거든요. 강증산 선생하면은 민족 종교 비조이자 또 그 종교 천재라고 하거든요. 모든 한국의 민족 종교, 또 뭐 신정교, 또는 민속 종교, 민속 종교는 여기에서 사실상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보천교를 이시해서 거의 뭐 한때는 뭐 수백 개의 종교 단체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읍은 이 민족 종교를 가지고서 시체말로 상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민족 종교 박물관을 뭐 전국에 가면은 민속 박물관은 엄청 많아요. 그 박물관이 그 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 가면은요, 선사시대부터 해서 뭐 삼국시대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정읍에 민족 종교 박물관 아니면 이 민족 종교를 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특성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아까 이제 김지영 박사님은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신정동에 그 청촌 가요 박물관이 있어요. 그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도요, 보천교와 관련이 있어요. 보화교 수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민족 종교들이 많이 성립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건립을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홍동현 선생님. 예, 방금 소개받은 독립기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동현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은 올 연초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원래 연구 발표회를 연구소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천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마침 또 안우선 선생님이 계시고 해서 안우선 선생님을 좀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천교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토론문을 작성해 왔는데요. 토론문을 읽으면서 제가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학술회의는 보천교 독립운동 역사의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천교의 민족운동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향후 기념시설이나 건립이나 기념 행사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보천교는 차경세계에 세워진 당대 최대 규모의 유사종교 정도로 알려졌으나 현재에도 그냥 각종 웹사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민족종교라는 용어보다는 신흥종교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 가지고 보천교의 민족주의적 성격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과 구체적인 민족운동 분야에서 활동사항이 밝혀져 왔습니다. 이처럼 보천교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사교가 아닌 민족종교 또 민중적 민족종교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민중적 민족운동사에서 비어있던 그냥 한 축을 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사적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천교를 기념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역사 연구라고 하는 거하고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집단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뭔가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천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연구가 또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민족종교로서의 보천교 이상이 정립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기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토론문에서는 보천교를 어떻게 기념할 것이라는 방법의 문제보다는
무엇을 우리가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몇 가지 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저는 보천교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종교, 민족이라는 문제와 민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 우선 민족 종교라는 것과 민족 종교의 모든 활동이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공식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천교가 민족 종교라는 정의는 대체로 동의하겠지만 보천교가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교단의 모든 활동이 민족으로 운동으로 수렴될 수는 없습니다. 즉 민족 종교라서 보천교의 종교적 정체성과 보천교의 민족 운동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11전 복원이라든지 재현 그런 경우에는 보천교의 종교적 상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보천교의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에 하길 텐데요. 차라리 11전이라고 하는 그걸 복원하는 것보다도 향후에 만약에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걸 지은다 할 때 이거를 11전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형상화시켜서 그 형상화시킨 기념관을 짓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공감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국의 민족종이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전교와 같은 경우에는 민족운동을 위해서 그 결합된 하나의 결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지금의 현재 대종교와 그 과거의 대종교는 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천교는 종교라는 기본 축을 두고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자의 민족종교 보천교보다는 보천교의 교리와 활동에서 드러나는 민중적 가치 그리고 민족운동 참여를 보다 강조하고 이를 통해 어떤 공감대를 좀 더 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감대를 끌어내야만이 우리가 이제 뭔가 기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뭐 어떤 걸 기념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뭐를 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현재적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중적 가치라서 보천교가 사회적 활동 운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를 제안하는데, 보천교는 3.1운동 직후부터 교도가 급증하면서 한때는 300만으로 천도교와 비슷한 교세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천교의 교세가 확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삼남지방을 배경으로 한 상민층, 우리가 농민층, 일반 평민층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의 민중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천도교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우선 천도교 서북지방, 그러니까 동학하고 천도교는 또 다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 그러니까 그 중심적인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학과 천도교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천도교에서 서북지역, 그리고 천도교는 근대 교육을 받은 그 지식인들, 엘리트층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철저히 근대적 틀 내부에 편입되고자 한 측면이 강합니다. 천도교는 아마 이거는 보천교와 천도교의 가장 큰 뭐 취약점 다른 점이기도 하고 각각의 어떤 장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장점보다는 그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보천교는 보천교대로 쇠락을 하게 되고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쇠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천교는 정근대적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정통적이고 복구적인 방식을 통해 민중과 호응하고자 했습니다. 보천교가 대세는 전통적 복구적인 방식은 미신이나 사교라는 당대 배척의 지점이 되기도 했지만 식민지적 착취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던 민중의 욕망을 자극한 측면도 있습니다. 즉 보천교의 감자 등극선 조선의 독립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단순히 그냥 조선에 대한 독립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도 함께 자극했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원 상생을 통한 후천 성경이라고 하는 보천교의 교리는 기복적이면서도 절대적 평균 평등 사회에 대한
지향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에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반근대적이고 미신이라는 용어로 사장될 수 없으며 민중 스스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의 나름의 방식으로 근대에 뭔가 대응하거나 화응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천교가 대흥리 마을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정전제적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시도나 대흥리 이주자들의 대상으로 시행했던 기산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결성 및 활동은 현재에도 매우 의미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폐해할 수 있는 극단적 불평등 사회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담론 아니면 서구 근대적 담론으로부터 뭔가 그걸 극복하고 탈피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 여론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보천교의 교리를 보다 현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실천적 행위로서 평등적 공동체 사회의 복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산조합과 같은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주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협동조합, 생협의 메카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동학사상에서 끌어온 겁니다. 동학사상에서의 생명사상, 특히 이제 뭐 밥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 장일순 선생의 어떤 그 한마디 를 가지고서 어쨌든 그 지금의 어떤 생협의 어떤 메카로서 이제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주와 같은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정읍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기치로 한 협동조합의 어떤 메카로서의 어떤 그런 자양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보천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당시 민중들이 왜 보천교에 호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서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운동으로서 기억의 장소로서 이제 저는 뭐 그냥 같이 호남 독립기념관이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보천교 민족운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보천교 민족운동만을 기념관을 건립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지적했지만은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읍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어서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과 함께 최근 여론 환경들을 고려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관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서 보천교만 담아내는 게 아니라 많은 어떤 것들을 역사적 기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에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출발점으로서 그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서원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호남에서의 독립운동이라는 테마로 호남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영남에서도 안동 유림 중심의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고 지금은 뭐 호국기념관으로 변경되었긴 했지만요. 또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의 3.1운동을 테마로 한 독립기념관을 건립했으며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읍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종교계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테마,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좀 더 차별성을 갖는 하나의 어떤 독립운동, 종교계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테마로 기념관을 건립하면은 좀 더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도 연계가 돼서 좀 더 그 합리적인 동학에서 보천교로 이어지는 민족 종교계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민중적 유토피아 절대 평등 세상과 독립을 담아낸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뿐만 아니라 당시 민족 종교 또 민중적 민족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안에 내포하고 있는 뭔가 대동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이 성사될 경우 전국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말 동학에서부터 보청교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민족 종교, 민족운동 테마공원 조성으로까지 이게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만약에 건립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이라고 하는 십자와 일자를 좀 조합을 해서 만약에 그 독립기념관을 만든다라면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동현 선생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상을 전공하는 입장이라 좀 그 선생님 말씀이 많이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적으로 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보청교 우리 어떤 선조들이 그 보청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어떤 정신 또 이제 그런 정신이 주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또 그런 우리하고 좀 굉장히 거리감이나 이질감 이런 어떤 장막을 갖다가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질감 속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 후손들이나 또 뭐냐면 이 정읍지역의 어떤 지역성들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국민 전체 혹은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어떤 세계의 어떤 여러 사람들과도 좀 공유되지 않을까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우리 홍 선생님께서 이러저러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누구에 대해서 토론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요. 김탁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발표를 간단하게 한 내용에서 볼 수 있겠고, 제가 금방 사회자 선생님과 논평하시는 분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유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념관, 박물관 등을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한 사상적인 맥락을 알아볼 수 있는 보청교 운동의 기본 자료조차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자료집이 나온 자료가 워낙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먼저 발간되고 동시에 유형의 건물이나 박물관, 기념관을 하는 운동이나 조직적인 체계적인 회의체 결성 그리고 진행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작은 운동이 있기까지의 기초적인 생각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연구 인력이 확보가 되고 후속 세대의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바탕 세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유형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박형철 선생님 아까 여러 안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계신가요? 뜬금없이 11전 건축하자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첫 발표할 때 성냥불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토론이 끝나면 성냥불은 다 타들어가고 소멸됩니다. 제 뜻은 그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용광로에 또 불을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에서 한 30년은 갈 것입니다. 첫 걸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요.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고 16길도 한 걸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김철수 교수님 제주도 법정사 그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법정사 얘기 말고 이쪽에 그 정읍의 그 보청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좀 깊이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당연히 뭐 법정사 뭐 이야기는 뭐 제가 뭐 드려봐도 크게 이제 도움될 이야기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토론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약간 그 아까 이제 하나씩 다져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기념관을 짓고 뭐를 하고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을 할까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도 아까 이제 토론했던 분처럼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저변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돼 가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찾는 사람들은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그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공감을 할 만한,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공무원 사회라든가 어차피 뭐 그쪽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쪽하고 공감을 할 만한 그런 공감대가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려면 사실은 아까 뭐 시루산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11전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를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까 하는 것도 사실 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뭐 보청교는 분명히 뭐라 하든 종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종교성과 대중성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 뭐 사실 저는 매일 이제 뭐 종교성의 대중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씁니다만은 종교성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는 뭐 상당히 좀 많다고 봅니다.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아까도 이제 그 발표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유사 종교, 그 유사 개념, 사이비 개념, 이 개념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뭐 가봐도 역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사 종교라는 걸, 그 유사라는 개념은 항상 그 당시 입장에서는 항일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종교와 종교 아님을 나눴을 때, 종교는 단체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그거 아닌 것, 일본도 똑같습니다. 종교와 비슷한 단체는 다른 단체입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사상적인 단체로 아니면 정치적인 단체로, 불온 단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방 후에 이 유사라는 말을 신흥, 사입이라는 말로 바꿈으로써 이거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그러면 아까 뭐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했을 때도 뭐냐면 시국대동단도 똑같은 겁니다. 시국대동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다른 뭐 기념관이라든가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벌떼같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국대동단 내용도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보고 일본에 가서 이 안을 따왔을 때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차월국 선생과 시국대동단은 사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용납을 했고 나중에 거둬들이기 이 6개월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이게 저변이 확대가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종교박물관이나 시루산 개발이나 11전 제거는 뭐 해야 되는 건 이제 분명하지만, 저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요즘에 그 11전을 제거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까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불안합니다. 그랬을 때는 요즘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박물관의 추세가 지금 이미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박물관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 요즘에 아쿠아리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듭니다. 유지하면 됩니다.
차라리 요즘에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나 요번에 이제 보문단지에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민족종교박물관이라든가 아까 사실 민족종교박물관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약간 용어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하나의 그 종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꿨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제로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만 또 백성들의 꿈이었고 아까 이야기한 사상이었고 이거를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어떤 교육적 차원의 이게 그 디지털 박물관으로 만든다면 아마 상당히 좋게 11전을 재건하기 전에 오히려 그게 또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은 아까 11전 재건 뭐 물론 이제 그 뭐 시루산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뭐 그대로 뭐 진행은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해도 되겠죠. 해서 그런 생각이 아까 이제 토론자가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다 이렇게 김재영 선생님 발표하는 걸 못 듣고 그래서 그 저장을 하면서 지금 앞에서 좀 버벅거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말씀을 또 잘 해주셔서 잘 진행이 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이훈상 이사장님이신데요. 이제 월곡 기념사업회 일들을 해 오시면서 사실 이제 그 보천교의 또 가장 큰 어떤 그 문제라고 한다면 그 거대한 그런 어떤 교단들이 지금 거의 그 자취를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제 대중 속에서 잊혀져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학술적인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더라도 뭐 매년 좀 더 그 진지해지고 발전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보천교의 월곡 그 기념사업회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그 문제나 이런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극복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월곡회를 발족할 때는 상당히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탄호 스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홍규 원께서 보천교의 재정 담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재정 담당을 하신 그 김홍규 원께서는 독립유공자 서원을 받고 그 돈을 주게끔 한 월곡 차경석 선생님은 독립유공자가 되지 않고 뭐 사이비 종교의 교주다, 뭐 친일파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독립유공자 대열에 또 우리 안우상 박사님께서 낸 자료에 의하면은 600명의 그 기소된 중에서 더 늘어서 이제 165명이나 보천교인이 독립운동 소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김재진 장군이나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대고 민족운동을 펼친 월곡 차경석 선생님은 독립유공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저희가 월곡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달에 국가보훈처에다가 독립유공자 신청을 내니까 아까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시국대동단 사건의 친일 문제로 해서 서류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시는 안우상 박사님이나 김재영 박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과를 숨기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월곡 차경석 선생님의 공을 더 많이 사료를 수집하고 이분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자.
그래서 열심히 그 학술 대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매진을 하고, 저희 월곡회는 저는 그 월곡회를 끌고 나가면서 숙모 사상의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제를 봉행한다든지 취향제를 한다든지 뭐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이분들의 정신을 좀 받드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읍에 내려와서 그 안우상 박사님하고 김재영 박사님하고 이 발자취를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가봤습니다. 아,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여건은 어땠고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 서두르지 않고 월곡 선생님이 독립유공자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신혼회복을 하고, 그래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서운을 받는 그 과정까지 한번 힘써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가 되면은 지금 오늘 여기서 논의됐던 11전의 재연이라든지 농악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보천교와 관련된 월곡 최경석 선생님과 관련된 일들이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서도, 국가에서도 또 지방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월곡회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에 전북도와 정읍시 주관으로 이 학술대회를, 보천교에 대한 학술대회를 했다는 그것이 아마 보천교 역사에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안우상 박사님께서 여기에 관한 연구를 30년 동안 하시면서 2023년도에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조급함이나 이런 거 없이 독립유공자 소원을 받도록 노력하면서 오늘 문제가 됐던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하나씩 해 나간다면 아마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민족운동 정신이 더 앞으로 선양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진영 선생님, 그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실용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역문화자원 개발 이런 기획에 여러 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조금 그 인구 감소로 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만들어 놓았을 때는 많이들 와서 보시죠.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 건물만 화려하게 그대로 남아 있고 거의 텅텅 비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적에는 반드시 그 지역민의 설득을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읍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읍학 내에 물론 뭐 학자분들이 이렇게 포럼에서 훌륭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역민들이 증산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경석 선생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뭐 종교박물관이든 아니면 제가 제안했던 시루산 뭐 둘레길이든 또 뭐 민족운동 테마공원까지도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스스로 홍보 요원이 되고 마을 해설사가 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뒷받침돼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딱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그 플로어에서 그 질문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고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저기 손 드신 분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네, 종단 대순진료 여주본부도장에서 문화유산 TF팀을 맡고 있는 이호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시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제가 정리하기로는 첫 번째는 홍동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화라는 부분 김철수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지속성은 이제 김지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 학술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 이제 제안 사항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꿰뚫을 수 있는 소박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동학, 그 다음에 증산교를 창시하신 강증산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 이 세 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윤리 현장의 교사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이분들 나이대가 물론 40대, 50대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새로운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나는 이거 학교에 가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교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좀 어려움을 느낀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 사항은 이제 우리 안 박사님 중심으로 또 정읍시하고 관련해서 추진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 또 대중화, 지속성 부분에서 결국 이제 정읍이 어떤 역사 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윤리와 사상 교사분들의 연수를 제안합니다. 장소는 동안 노무현군 기념관에 연수원도 되어 있고요. 거의 숙박시설도 있고 교육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는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게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교실에서 윤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추가된 내용들을 열심히 전파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증산 사상에 대해서도 전파를 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월복 선생이나 또 이런 어떤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들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제안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철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박물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 이걸 먼저 추진하면서 작게나마 개념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디지털 박물관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중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은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제가 11전 관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천교에서는 11전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기록된 것도 없고, 보천교에서는 이제 11전이 아니고 호천금고를 짓는데 선천은 전부 다 북을 위주로 했다 아닙니까? 후천은 남을 위주로 합니다. 그 상제 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제 자자가 아니고, 선천은 자자로 했고, 모든 이 선천 건물이 전부 자자 오향입니다. 큰 건물은 오향인데 우리 보천교에서는 오자 자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는 오자가 아니지만도 이제 자향 좀 틀리지만도 그래도 저 동남강을 볼 정도 그 시제가 있거든요. 동남가 아니고 서남가 아니지. 그런 모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천교에서 주장하기로는 저쪽에 지금 이방산 기슭에 거기에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이름을 잊어보는데
그걸 보청교선 재령공이라고 합니다. 임금제자 재령공에 그걸 낮춰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짓을 이제 오자자향을 짓는 그 북향을 정북향을 짓는 거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비싸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거의 다 돼서 그 장시간 동안 또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우리 최학조 우리 선생님 발표 토론자 하실 때 발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는 건널제자 최유제칠 어르신으로 알고 계셨는데 있을 제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 저희 증조부님 그 자인데요, 자 있을제입니다. 있을제 제자고 그냥 뭐 이름이 세 개예요. 족보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있을제가 쌓을제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호적에는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있을제자입니다. 또 그래서 그 민복원한테 하도 쫓기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쌓을제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안도 그때 동학혁명 참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엄청 구박을 많이 받고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있을제자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질문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안우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홍동현 박사님께서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또 조심스럽게 민족 종교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게 이제 종교색을 좀 빼자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교색을 좀 빼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징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날 그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하면은 동학이라는 종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지역사회에서 상징화 작업을 한 결과이거든요. 그것처럼 일단은 그 종교색을 좀 빼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많은 그 대중들에게 각인이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실은 뭐 정읍 시민뿐만 아니고 고창에서도 오시고 또 보청교 중앙 총정원 원장님도 오시고 또 그 차월곡 선생님 그 막내 동생 차윤자 덕자님의 손자분도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보청교와 밀접해 있는 대순진리에서도 지금 와 계셔요. 다 와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 경청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상도 하실 건데 이번 오늘 그 토론회는 아마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관 또는 뭐 어느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내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이 또 녹화된 부분들을 또 이 정읍시청이나 도청에도 이렇게 아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당장 저희가 이 구상한 대로 되지는 않고요. 이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을 긴장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저희 뭐 연구단체이지만은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저 또한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완벽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저희들 발표자들 또 토론자들 아이디어도 들으시고 하면서 보다 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연구원님께 풍성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누렁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고천교 독립운동 역사의 활용방안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과 종합토론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렁역사문화연구원 박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